저 사람 왜 저래? 저렇게까지 하고도 살아야 되나? 라고 싶은 소위 가소로운 사람들. 부자와 당나귀라는 우화가 있죠. 시장까지 가는 길에 저런 후레자식. 그 이야기의 끝에선 당나귀가 죽었거든요. 흔들리는 건 곧 스트레스로 이어지게 되겠죠. 사실 우리가 상대를 공격한다, 상대방이 나보다 약하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만만하다는 거죠.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중세시대 때 철갑옷을 입고 있는 기사들이 있었는데요. 그 기사들 싸우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반갑습니다. 책 좋아하는 아저씨 4월이 아빠라는 닉네임으로 유튜브에서 활동 중인 작가 김규범입니다. 성공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공,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이 좋음을 위해서 달려가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는 제도권 안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가라라고 정해진 좋은 곳을 위한 방향을 향해서 살아왔거든요. 거기서 벗어나면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거는 누가 정했을까요? 세상이 말하는 좋은 곳을 따라가느라 눈치 보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내가 진정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선 혼자가 돼야 됩니다. 혼자가 되면 나를 볼 수 있게 돼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밖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지 못했거든요. 이제는 혼자가 돼서 나를 바라보면 선명하게 내가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중세시대 때 철갑옷을 입고 있는 기사들이 있었는데요. 그 기사들 싸우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입은 채로 쌌습니다. 이 귀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냥 기사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7살이 되면 기사가 될 수 있는 수업을 시작을 하는데 허드렛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전장에 나갈 때 기사가 나가는 걸 쫓아서 나가기도 하고 보초를 서주기도 하고 포로를 지켜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14살이 되면 스콰이어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사를 보조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갑옷 안에 있는 배설물 치우기였습니다. 스콰이어는 귀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하는 일을 보면 웬만한 하인만도 못한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그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열심히 해나갈 수 있는 이유, 나는 곧 기사가 될 것이다 라는 선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림을 선명하게 그릴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또 있을까요? 첫 번째, 중심 잡기. 두 번째, 인정하기. 세 번째, 실천하기. 이 세 가지는 표현만 다르지 결국 나라는 한 단어로 뭉치는 이야기입니다. 중심 잡기라는 거는 이 세상에서 단단하게 중심을 잡고 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저기서 휘둘리죠. 남들이 이렇다, 이건 좋다, 이것이 나쁘다, 그렇게 하지 마. 여러 가지 말들에 내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는 건 곧 스트레스로 이어지게 되겠죠.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내가 상대방을 찾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찾지 않는 사람, 저 사람 왜 저래? 저렇게까지 하고도 살아야 되나? 라고 싶은 소위 가소로운 사람들, 이 사람들도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걸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너무 답답해하고 꼴 보기 싫다고 하는 것조차도 스트레스거든요. 차라리 그 사람을 인정해버리면 그런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소설 돈키호테 알고 계십니까?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요, 작품 속에서 돈키호테를 구해주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동네 친구들이에요. 돈키호테가 어느 순간 획가닥해서 풍차한테 달려들 정도로 미친 사람이 되어서 살고 있었을지언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이해해 줬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돈키호테를 이해해 주지 않았다면 그를 구해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함부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해만 해주신다면 스트레스가 아닌 보람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실천하기는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시라는 겁니다. 머릿속 안에다가 넣어놓고 뱅뱅뱅뱅 돌려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강해지면 됩니다. 내가 강하면 덤비지를 않아요. 사실 우리가 상대를 공격한다, 말로 공격을 하건 힘으로 공격을 하건, 공격한다의 전제는 상대방이 나보다 약하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만만하다는 거죠.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단단해야 됩니다. 내가 단단하면 상대방이 함부로 덤비지를 않거든요. 단단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여러분께 독서를 추천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추천하는 장르는 고전문학이에요. 직접 책을 읽고 그것을 필터링해 나갈 수 있는 사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작품은 고전문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백 년 전, 가깝게는 수십 년 전에 쓰여 있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세대를 뛰어넘어서 사람들에게 공감을 전하고 영감을 주고 가르침을 주는 작품, 이런 걸 고전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판단을 내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 반대로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아, 이렇게 해야 하니까 성공했다는구나, 수많은 사례들을 모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례 중에서 내가 직접 쓰고 싶은 사례를 선택해서 내 삶에 적용을 해 나갈 수가 있는데요. 우리 주변엔 다 실패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성공한 사람이요? 만나기도 어렵고요. 만나려고 해봤자 자기계발서 안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한 사람들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겁이 납니다. 겁을 내서 실천을 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고전 독서를 추천하는 겁니다. 고전 독서 안에도 실패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고요. 반대로 성공한 이야기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을 한 명 한 명 만나서 그 사례들을 수집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고전문학이라는 책을 한 권 읽으면 어떻게 성공했거나 어떻게 실패했는지 모든 이야기를 알게 돼요. 마치 한 명의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요. 그렇게 사례가 축적이 되다 보면 우리는 어떤 것을 취해야 하고 버려야 하는지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언제까지 뭐를 해서 어디를 건너서 어디를 이루고 이런 그림 그리다 보면 계속 실패만 만나게 되거든요. 복싱 선수 중에 매니 파키아오라고 굉장한 전적을 가진 선수가 있습니다. 무려 72전 62승 2무 8패입니다. 62번을 승리한 거죠. 그럼 반대로 10번은 실패를 한 걸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이 수많은 성공들의 들러리로 쓸 뿐이거든요. 중간중간 점검을 하면서 매 게임을 한 번씩 승패를 따지듯이 단기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이 단기를 이루면 성취감이라는 걸 얻을 수 있고 그 성취감은 다음 단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동력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장기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자그마한 계획들을 게임 스테이지 깨듯이 하나씩 깨나가다 보면 나는 계속 성취감에 젖어 있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다가가는데 짧은 시간 안에 다가가실 수가 있습니다. 부자와 당나귀라는 우화가 있죠. 아버지하고 아들이 당나귀를 내다 팔기 위해서 시장까지 가는 길에 나란히 셋이 가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왜 당나귀를 타지를 않고 걸어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탔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아버지가 무거운데 어린애 다 걸어가기 힘들 텐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바꿨어요. 아들이 타고 아버지가 걸어가니까 아유, 저런 후레 자식. 아버지는 걸어가고 아들이 타고 가네. 그랬더니만 둘이 같이 탔죠? 이렇게 휘둘리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이 당나귀를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었어요. 목적을 선명하게 그렸다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당나귀를 내다 팔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에 도달을 했겠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의 끝에선 당나귀가 죽었거든요. 결국엔 팔지도 못하고 남의 말에만 휘둘리다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옳은 판단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주변에서 아니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옳은 판단을 내려서 선명한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살아보지 못한, 가져보지 못한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죠. 반드시 어디에서건 선택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선택을 하고 나면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 또는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해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게 되죠.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있다 보면 싸움이 발생합니다. 그 싸움 안에서 이기지 못하면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고 도태된 것 같은 이런 불안감에 휩싸여서 살게 되는데요. 이런 구분, 대립, 공존이라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작품을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데미안이라는 작품 안에는 아브락사스라는 존재를 등장을 시켜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뭉쳐져 있다라는 공존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판단을 해야 될 것은 라는 메시지까지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를 삶의 중심에 놓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도록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적으로 사세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의 혜택은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내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 책 안에는 고전의 반열에 올랐다라고 이야기하는 서양 고전문학 22편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하는 걸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혜들이 이 22편의 이야기 안에서 술술 쏟아져 나올 겁니다. 더 궁금하시다면 제 책을 읽어봐 주시면 여러분에게 더 많은 영감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독한 이기주의자는 행복하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